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상담 시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불편한 얘기가 많습니다. 아마 이거 학교 선생님들도 좀 보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요. 아닌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오늘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교 상담에서는요,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정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학교 선생님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 정시 상담 학교에서 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요, 해외여행 단체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학교에 공사를 해버립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모의고사를 보고 정시로 이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아래로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갈 거 내려갈 것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습니다. 4개 영역, 5개 영역을 다 보는 학교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 말고는요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 라인으로 가면요 보통 3과목이나 2과목까지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이번 보니까 아무리도 안 되겠다, 성적이 너무 낮아, 어느 대학도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립니다. 정시에서 얘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먼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그냥 내신 계산기 돌려갖고 나오는 모든 학교를 그냥 다 지원을 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한 입시 정보를 알기보다는요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을 해요. 이 프로그램들 자체는 자체 오류도 꽤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프로그램은 항상 작년의 경향만 반영을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3년치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경향성을 보는 게 좋겠지만 학교 상담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죠. 한 사람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회사에서 할 때는 한 80에서 90분 이상, 그리고 개인 상담할 때 보통 2시간 합니다. 근데 그 상담을 하기 전에 준비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 꼭 걸려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도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한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퇴근은 못 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십니다.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바란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 의존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거기 이어지는 건데요, 3년치 결과를 보기보다는 작년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2025학년도 입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2024학년도의 결과만 보면서 이건 이래.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너지는 과들이 가끔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번 편에 얘기했던 국민대, 경영,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인문 엄청 무너졌습니다. 교과. 그런 거를 점수별로 소팅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걔네들이 3.4점대 처박혀버려요. 교과인데도요. 그러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하시는 분들은 야, 그냥 여기 쓰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신설학과들은 점수가 처음에 오리무중이었다가 갑자기 예상보다 너무 낮은 경우들이 너무 나옵니다. 한성대 뭐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서 모빌리티 계열이죠. 자,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신설했기 때문에 점수가 사실 4점대가 붙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해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점수를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신설 같은 경우에서 점수가 내려간다는 거에서 생각을 안 하고 야, 그냥 이과가 작년에 얼마였어, 4점대니까 너 되겠다, 그냥 써,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년치를 보지 않고 쓰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학원을 오래 다닌 경우에서는 제가 무료 컨설팅을 하는데요, 하지만 무료 컨설팅이라 그래서 준비 시간이 짧거나 상담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보내야 돼요. 대진대 갈 친구 한성대 보내야 되고요, 한성대 갈 친구 상명대 보내야 되고요, 상명대 갈 친구 국민대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을 저희 학원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돈 받고 하는 상담이요, 이거 중요하죠. 아마추어 아니에요. 프로입니다. 이게 떨어지면요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래서 붙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전빵을 썼는데 예측 변수가 나오죠. 진짜 긴장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왜냐면 이 학생들을 못 붙이고 나면은 저의 이력에 큰 오점이 남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학을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밀한 분석을 하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국민대 간에 동국대 보냈다고 인센티브가 나오냐? 아니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학교를 잘 보내겠다는 욕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저희 교육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단 붙이고 보자, 그래서 일단 아무 때나 먼저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원서 접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계산 점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 내신 계산 점수가 학교 프로그램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원수 증감, 최저 변동, 그 면접 일자의 변동,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하나만 쓰였을 때는요 아무래도 한계가 걸리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에 구멍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특목은 자기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거에 비해서 좀 정확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제가 맞죠.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A 학생의 내신 전교과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상담했던 학생이거든요. 내신 3.6이죠. 사실 인서울은 교과로 벗어났습니다. 학생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쓸 텐데 안전빵을 교과로 써야
된다는 건 그래도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전빵 어디 얘기 나오니? 그랬더니 저 놀랬습니다. 대진대가 나왔습니다. 대진대. 사실 3.6? 물론 4점대까지도 씁니다. 대진대. 그런데 왜 놀랬냐? 이 학생의 지금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제가 여과 없이 그냥 갖고 왔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언매 81, 확통 66, 영어 3등급, 한지 93, 사문 90이거든요. 이거 지금 대진대 넣으면요 거의 수석 합격합니다. 왜 그러냐? 대진대 학교는 네 과목을 보지 않는 학교예요. 대진대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국영수 중에서 하나를 필수로 60% 되는 과목을 하나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가 뽑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한국지리가 남죠. 한국지리가 뽑히게 되면 93짜리가 하나 뽑히게 됩니다. 당연히 100분이 85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진대에서는요 못 붙는 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대진대를 쓰자라고 얘기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모른다? 정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하다가 실제 대진대 합격자 점수를 보여줬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이 학생 내신 전교과 5.6입니다. 영어가 3, 한국사가 2가 나왔죠. 예, 대진대 최초는 못했는데요. 2차 합격을 합니다. 왜냐면 영어가 아까 말씀드렸지 3등급은 100분위가 80으로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2등급 같은 경우에서는 100분이 85로 계산됩니다. 영어가 비율이 6, 한국사가 4이기 때문에 약 82에서 81 정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성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붙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을 못하는 경우에서는요 정말 3점대 학생이 대진대를 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건 참 감사합니다. 상담 받아 보셔야 돼요. 받으면서 여러 의견 듣는 거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 중간에 코로나가 끼면서 처음에 최초 시행 계획에서 실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최저가 바뀐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웬만큼은 캐치를 했는데 하나를 놓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시 상담을 하고 나서 보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다시 받고 와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최저 변동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놓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최저 변동 있으니까 다시 안을 짜야겠다 그래갖고 하나를 다시 바꾼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컨설턴트도 100% 맞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보다 조금 낫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를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의견 조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더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건 생략하겠고요. 일단 오늘 주의하셔야 될 거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입시 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의심을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